(2021학년도) 자기소개서 특징 강의를 맡게 된 교사 최승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의 내용입니다. 자소서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에 한 단어라도 있거나 한 문장이라도 있으면 그 단어나 한 문장이 오히려 500자를 가득 채운 내용보다 나의 역량과 전공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거를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학생부에 많이 써 있다고 써 있는 내용 그대로 쓰면 그건 컨트롤 C 컨트롤 V죠. 자소서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대학이 원하는, 이 서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대처럼 대학은 오히려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텍스트, 팩트가 위주로 써 있습니다. 학생부는 팩트의 분절적인 내용들이 계속 써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의 집합체가 학생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내용을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은 내용을 쓰는 것을 자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걸 우리는 자소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올해는 주의사항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명, 출신 고교, 부모님 사회경제적 지위 이런 거 말하는 거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무심코 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발표 이후 대학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예, 자소서가 없습니다. 이런 대학들 조심하셔야 돼요. 동국대학교장 추천 인재는 교과 전형이라 자소가 없고요. 숙명인재 1은 자소가 없는데 2는 있습니다. 충북대 서강대 같은 경우 내가 수능 성적이 계속 오르고 있어. 수능 성적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시 납치될 것 같아. 그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치될 것 같으면 수능 이후에 자소를 제출하니까 보험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이 많이 틀린 거 3개만 들고 왔습니다. 모집단위 학업이 아니라 복수 전공하겠다, 연계 전공하겠다, 전과하겠다, 교직이수하겠다 이러면 하지 마세요. 철학과 썼으면 철학 공부하겠다고 철학에 미쳤다고 말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두 번째, 졸업 후 진로 교육을 자꾸 강조하는 애들 있어. 저희 학교 애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희 학교 학생이 작년에 저는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해서 국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이렇게 말했어요. 이화여대 국문과는 졸업 후에 국어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국어교사를 뽑는 대학이 아니에요. 과가 아니에요. 저희 학교 이번에 육사 쓴 녀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군검사를 하고 싶대요. 뭐 군법무관 이런 거 해가지고 군검사 할 수 있지만 육군사관학교는 군검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평가자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계획을 강조할 필요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떤 거에 장래 먼 희망보다는 지금 희망, 지금 내가 뭘 관심 있어. Now에 here now. 영어 써 죄송합니다. 영어 잘 나오네요. 자, 지금 관심 있는 내용, 지금 관심이 있는 내용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모집단위 학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과 공부를 말을 해야 돼요. 커리큘럼 막 나열해요.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3학년 때 이런 걸 우리는 구체화라고 안 하고 저희는 나열이라고 합니다. 나열. 그러지 말고 지원 동기와 관련 있는 커리큘럼 한 2개 정도를 빼서 그 커리큘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는 이 지원 동기와 왜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 나는 왜 배우고 싶은지 그런 걸 쓰는 거예요.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남학생은 군대 갔다 와서 뭐 하겠다고 하나 더 쓰더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소서가요. 1번, 2번, 3번이 현재 고3이고요. 이제 1, 2번이 합쳐서 1번으로 가고요. 1번, 2번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3번이 2번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경향성입니다.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4번이 3번으로 가고요. 1번이 1000자, 2번이 1500자, 3번이 1000자, 4번이 1000자 또는 1500자. 그러니까 4500자 또는 5000자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자율문항이라고 하는데요. 고대는 1000자와 연대는 1500자거든요. 근데 내년, 내후년에는 1, 2번이 합쳐서 1500자, 2번이 800자, 3번이 800자. 그래서 3100자가 되는 거죠. 1번과 2번이 좀 애매해요.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은 뭐 진짜 딱 안 잘려요. 예, 잘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좀 말하자면 아카데믹하게 공부의 어떤 과정 위주로 학자처럼 쓰는 거고요. 전공적 합성은 액티비티, 활동 위주로 좀 표현하는 겁니다. 활동 위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건데 1번이 좀 아카데믹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공부 과정 위주로. 2번이 좀 활동 위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이 내년에 합쳐져요. 3번은 인성 영역인데 인성을 측정할 수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 좀 불려줄까요?
넌 착해, 넌 나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성은 사회성으로 또는 협업으로 리더십으로 치환된다. 4번은 주로 지원동기 문항인데 지원동기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느냐? 발전 가능성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럼 발전 가능성이 뭐냐? 너무 추상적인데 주도적인 애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 문제 해결력이 있는 애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이게 공통문항 1, 2, 3번이고 발전 가능성은 지원 동기와 엮는다. 이거를 4번이라고 한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생회장에서 날렸습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쓰면 안 되죠. 규칙 위반, 땡.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학업이라는 말 썼죠? 교과라는 말 썼어요? 안 썼죠? 그러니까 내가 3, 4, 5등급이다. 겁먹지 말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몰입했던, 탐구했던 거 쓰면 됩니다. 겁먹지 말자. 배우고 느낀 점. 이게 문항이 바뀌면서 1번이었던 지원 동기가 4번으로 내려가고 1, 2, 3번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통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공통문항이잖아. 그럼 뭐가 공통이냐? 배우고 느낀 점이 공통이야. 배우고 느낀 점을 공통으로 썼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 씁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몇 문장 써야 되느냐? 3문장 이상. 3문장 이상 안 쓰면 재수입니다. 거기다 쓰세요. 재수. 3문장 이상 안 쓰면 재수입니다. 3문장 이상 써야 돼요. 배우고 느낀 점을 안 쓰기 때문에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공통문에 넣어놨는데 결과만 쓰고 끝나면 안 되죠. 수학 성적이 5에서 3으로 올랐다. 그래 어쩌자고. 3문장 이상 써야 됩니다. 3문장 이상 써야 됩니다. 반지지 그리고요. 천자 몇 문장 나오는 거지? 애들이 자소서는 60자에서 한 150자 사이 있습니다. 그럼 100자로 퉁치면 10문장 정도 나오는 거죠. 10문장 기호쓰기다. 2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 쓰는 거 아니지. 그 다음에 교내활동 3개. 선생님 한 개 쓰는 애도 있어요? 있죠. 카톨릭 대 뭐 의대 뭐 카이스트 뭐 카톨릭 때는 뭐 올해 뭐 4번 없애긴 했네요. 그 4번은 없어졌지만 2번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카이스트 이런 대학은 애들이 한 개씩 쓰더라고요. 뭐 동아리 활동을 3년 내내 했다. 그거 하나 갖고 쓰더라고요. 그건 많지는 않아요. 근데 2개 쓰는 애들 장점 뭐죠? 배우고 느낀 점을 강화할 수가 있죠. 3개 쓰는 애들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죠. 3개 쓰는 애들. 학교 활동이 많아. 학교 활동이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3개 써도 됩니다. 배우고 느낀 점 3문장 이상 빨리 쓰세요. 3문장 이상. 그죠? 자, 3번 학교 생활 중. 이건 학교 생활 중 어려워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 고등학교 생활 중. 고등학교 하이스쿨. 고등학교 생활 중. 자, 배려나누는 협력 갈등 관리 4개를 다 쓰면 재수입니다. 자, 4개 다 쓰면 재수입니다. 자, 3개 쓰면 뭘까요? 3개 써도 재수입니다. 그럼 몇 개 써야 되나? 맥시멈 2개입니다. 맥시멈 2개. 배려 하나, 협력 하나, 나눔 하나, 갈등 하나. 이렇게 써도 되고 하나 써도 돼요. 배려 하나 쓰세요. 협력 하나 쓰세요. 원래 만든 의도는 뭐냐? 배려 나누는 협력을 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최대 1개 또는 2개를 써라. 실천한 사례가 뭐죠? 실천한 사례. 본인의 역할입니다. 바꿔 쓰세요. 거기다 메모합니다. 실천한 사례가 뭐라고요? 본인의 역할을 쓰라는 뜻입니다. 본인의 역할. 본인의 역할이 없으면 자기소개서 나와야 돼서 자기소개서예요. 우스갯소리로. 실천한 사례 본인의 역할을 쓰면 우리소개서죠. 우리소개서. 안 됩니다. 배우고 느낀 점 3문장 이상. 이걸 뭐라고 한다? 공통문항. 자, 4번. 선생님, 저는 4번 못 써요. 왜요? 대학마다 다르니까 못 써요. 대학 안 정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원동기, 노력과정, 학업계획, 진로계획 4개 중에 섞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고 지원동기는 모든 대학이 물어봐요. 서울대 빼고. 서울대는 독서. 서울대는 독서 아니면 저 4개 중에 다 섞어 쓰면 되는 겁니다. 왜 못 써요? 미리. 지원동기 쓰면 노력과정 안 쓸 수 있나요? 그죠? 지원동기 노력과정 쓰면 학업계획, 진로계획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4개를 준비하면 면접은 끝난 거예요. 저 4개를 물어보는 전형을 뭐라고 한다? 면접 전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면접 강의도 찍었는데 저 4개를 물어보는 걸 뭐라고 한다? 면접이라고 하는 거죠. 독서까지도 물어봅니다. 서울대 빼면 저 4개에서 물어보는 거죠. 대학별 자율문항이라고 해서 이건 뭐라고 한다? 자율문항.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이거를 고등학교 재학기간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를 쓴다고 애들이. 지원동의를 어렸을 때부터 나오니까. 하지만 now and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걸 쓰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일을 써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일을 평가자가 여러분한테 일도 관심 없어요. 가까운 거 원인과 결과가 가까워 있어야 돼. 글과 말은 원인과 결과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4번이 없는 대학, 가톨릭 대학교 4번 올해 없앴고 차흑과대학도 없앴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없어진 대학들 세종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이화여대 이런 데 4번 왜 없앴죠? 왜 없앨까요? 없앴거나 왜 없어요? 경쟁률이 높아져요. 4번 없으면. 그래서 없앴습니다. 대구교대, 청주교대 쓰고 싶어. 뭐 땡큐인가? 땡큐지가 않죠. 왜? 지원동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써야 돼요. 4번 없으면 좋은 게 아니야. 지원 동기가 4번 문항인데 4번을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1번 또는 2번 문항이 드러나야 되는데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번의 활동 3개 중에 하나를 지원 동기로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2번의 활동 중에 활동 하나가 지원 동기와 관련된 활동을 주로 쓰는 편입니다. 1번에 녹여내도 되고요. 1번 또는 2번에 녹여내도 왜? 4번을 못 쓰니까. 가장 대학의 니즈, 수요가 요구, 오늘 영어 너무 많이 쓰네요. 대학의 요구를 많이, 니즈가 요구되는 게 뭐다? 니즈가 필요한 게 뭐다? 이거는 당연히 4번 지원 동기지.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못 쓰잖아. 그러니까 1번, 2번에 녹여내야지. 서울대는 독서 3권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 지원 동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4번 때문에. 서울대는 독서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1번 독서, 4번 독서. 1번에 반드시 독서 들어갑니다. 서울대는 무조건 100% 필승 공식 1번에 독서 써야 됩니다. 4번에 독서 넣었죠. 단순 독서 감상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단순한 독서 감상문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전공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전공 선택에 영향을 준 책, 전공 융합통섭책, 전공 심화책. 서울대는 책이 좀 업그레이드, 심화 위계가 되는 걸 매우 좋아하는 대학입니다. 독서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가 위계가 좀 형성되는 걸 되게 좋아한다. 하지만 단순 독서 감상문 쓰는 게 아니라 지원 동기를 녹여내야 된다. 이 학생 서울대 경제학과 지원했습니다. 단순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의 단순 독서 감상문이 아니라 이 학생의 지원 동기와 진로 희망도 저 빨간색에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 4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지원 동기와 진로 희망을 4번 독서 감상문에 녹여내야 된다. 연대 고대 이거 많이 묻더라고. 선생님 고대하고 연대 차이가 뭐냐? 연대 거 보자. 동기하고 노력한 과정입니다. 동기와 노력한 과정. 동기, 대학에 대한 동기,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 그래서 노력한 과정을 쓰다 보면 노력한 과정을 설명하다 보면 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네. 심화탐구 활동을 3-4개씩 했네. 아 지원자를 선발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노력한 과정이 선발은 이와 똑같은 거지. 연대 고대 4번은 또이또이 같습니다. 또이또이 선생님 중국어도 잘하죠. 또이또이 같습니다. 글자 수만 달라요. 4번분에 같다고요. 선발한 이유는 노력한 과정 묻는 거야. 알겠어? 근데 얘도 또 물어봐요. 선생님, 동기 쓰고 노력 과정 써야 돼요? 아니지. 사관학교나 이런 애들은 동기가 뚜렷한 애들이나 동기 쓰고 노력한 과정 쓰겠지. 하지만 노력하다 보면 동기가 생길 수도 있지. 순서는 바꿔 써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기 쓰고 노력 과정 쓰면 동기가 뚜렷하면 하지만 노력하다 보면 동기가 생긴 거야. 상관없는 거지. 자, 연대, 중대, 경대, 건대, 떼댕큐 4번이 똑같아. 근데 외대가 작년에 4번에서 빠졌지. 그지? 그래서 4번이 외대가 경쟁률 높게 해서 4번에서 뺐어요. 그죠? 그래서 연대, 중대, 경희대, 건대가 공동연구대학이야. 서울여대는 왜 빠졌냐? 서울여대도 공동연구했는데 원래 4번이 없었어. 그래서 외대만 빠졌어. 연대, 중대, 경희대, 건대, 동기와 노력한 과정 4번. 과만 갔다면 연대, 중대, 경희대, 건대 쓴다면 4번 문항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겠네요. 성대, 올해 4번 바뀌었어요. 동기와 노력한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성대가 작년에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였어요. 근데 올해는 바뀌었다. 성균관대 4번이 바뀌었다. 소강 지원 성공을 선택한 이유? 동기지 동기. 그다음에 학업계획, 진로계획 몇 개 물어보? 논제가 3개다. 자, 그다음에 한양대 자소도 없습니다.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예, 올림픽 정신을 갖고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둬야 되겠습니다. 네, 10만 양병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4번 자율문항 없습니다. 서울시립대 조심해야 돼. 학과별 인지상. 학과별 인지상 어디 써 있는데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에도 써 있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써 있어. 여기는 학과별 인지상을 중요하게 본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자. 컴퓨터과학부인가 그래.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봐서 컴퓨터과학부의 학과별 인지상이 이렇게 돼. 이 학과별 인지상이 있다면 학과별 인재상에 맞게 저 3개를 뽑은 거야. 학과별 인재상을 보면 저렇게 수학과학을 잘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과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대. 아니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를 좀 잘했으면 좋겠대. 그리고 면접에서 검증했고 세 번째는 학업 역량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좋겠대. 그 다음에 협업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대. 사회적 역량이 있었으면 좋겠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학과별 인재상으로 뽑은 거예요. 상위권 11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는 대학, 그 다음에 학과별 인재상을 뽑는 유일한 대학, 지점수 보는 대학, 전과목 보는 대학. 서울시립대는 굉장히 외울 게 많다. 그래서 학과별 인재상으로 써야 된다. 대학별 인재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동국대 뭐 조심해야 돼? 올해 4번이 바뀌었어. 4번이 바뀌었다. 4번이 바뀌었다는 게 조심해야 될 거야. 4번이 바뀌었습니다. 지원 동기, 입학 후 학업 계획, 진로 계획. 홍익대 뭐가 조심해야 돼? 학종인데 수능 최저 있어. 조심하시고 숙명여대는 4번이 없는데 1은 자소서가 없고 2는 자소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기 주도적 학업 역량이 남다른 학생이다. 뭘 써야 된다? 학업 역량. 서울대는 이걸 학업 능력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탐구 역량이라고 넓게 봐주는 땡큐인 대학도 있지. 이 네 가지 표현이 전부 다 일에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주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란색 알약 먹으면 안 되고요. 빨간색 알약. 선생님이 제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걸 패러디했습니다. 빨간색 알약을 먹어야 기계가 지배하는 현실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학업이라는 알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 A와 B 뭐가 문제죠? 학생들 A, B 서로 다른 학생인데 뭐가 문제예요? 쭉 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A는 정말 최악이죠. 중학교 재학 중이라는 말 썼죠. 규칙 위반. 독서를 즐겼대요. 무슨 독서? 토론하는 거 좋아하는데 무슨 토론?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무슨 책?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무슨 뭘 열심히 해? 이런 걸 추상적 글쓰기라고 한다. 본인이 가지 않고 글로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고요. 본인의 어떤 역할이나 활동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근데 B는 이상해요. 하루에 1단원씩 8단을 8일 동안 풀고 또 다른 8단을 나머지 8일 동안 풀고 3개월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거 구체화잖아요. 평가자가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구체화가 아니라 나열이에요. 본인의 역할이나 배우고 느낀 점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평가자가 관심이 없는 정보를 단순 나열했다고요.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또 두 번째, 1번의 전형적인 클리셰.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교과 성적이 향상됐다는 거를 학습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는요. 정말 제가 읽은 것만 해도 한 3만 건이 넘는 것 같아요. 뻥을 치면. 너무 식상해요. 학습 방법을 바꿔서 성적이 올랐다. 이거는 좀 1, 2, 3등급 정도 학생들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자에 제가 이렇게 써놨지 학습 방법에 잘 서술했으나 관심 영역을 알기 어렵고 학습 경험에서 배우고 느끼는 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방법 같지 않아요. 제가 애들한테 막 지구과학 학습 방법을 설명하니까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 애들이 자소서 보니까 지구과학 방법을 다 설명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달달 외울 정도로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쓰면 안 되자는 거예요. NG 사례가 보세요. 모든 대학의 NG 사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희대, 단국대, 학습 방법을 바꿔서 성적이 올랐어요. 밥 먹으니까 배부른 듯하는 뜻이에요. 그지 않나요? 예. 너무 학습 방법 올렸다는 바꿨다는 게 너무 유치해요. 오답 노트 만들었다. 개념 문제를 익힌 다음에 문제 풀이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창작했어요? 이거 어때요? 이 학생 참 잘 쓴 자소서예요.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겼죠.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것을 호기심을 채점할 수 없어요. 호기심이나 문제 발생을 채점할 수 있는 거는 그죠?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윤리 시간에 흥미를 느껴서 성선성학설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발표하고 방과후수로 넘어왔죠. 심화탐구 1, 심화탐구 1이 뭐지? 보고서, 심화탐구 2,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느꼈다. 이건 전형적인 자소서 1번의 필승 공식입니다. 수업 시간에 시작해서 보고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로 넘어가는 거죠.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학습 방법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이 학생의 공부의 일련의 과정, 이 학생의 탐구 과정, 이 학생의 공부하는 학생다운 태도 이런 거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주도적이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학업 역량이 보여요. 학습 방법 안 썼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잘 쓰잖아요. 자, 1번. 수업 시간에 꽂혔다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꽂혔다고 쓰시라고요. 그리고 2번도 1번과 2번으로 연계하라고요. 1번의 활동들이 또는 2번의 활동들이 또는 3번의 활동들이 또는 4번의 활동들이 분절되지 않고 연계돼야 되고 1번과 2번이 2번과 3번이 3번과 4번이 연계되고 확장되고 적용될 때 좋은 글이다. 한 방에 읽혀야 돼요. 진짜 짧게는 3분 만에 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평가자들이. 그렇다면 한 방에 익히는 글이 좋은 글이다. 그렇지 않나요? 우스갯소리로 인간의 가장 큰 쾌락이 뭡니까? 쾌변입니다. 쾌변. 한 방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이 3번과 4번이 연계되고 확장돼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번에서 이렇게 쓴 거를 2번에서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수미상관입니다. 1번과 2번이 연계되고 있다. 자, 동기과정 결과 의미 변화. 아까 우리 면접 시간에 면접 강의를 좀 봐주십시오. 면접 강의를 제가 올렸는데 면접에서는 주장, 근거, 사례, 주근사를 외우라고 했지만 자소서에는 동과결입니다. 동과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동기과정 결과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동기는 대학에 대한 지원 동기나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가 아니다.
여기서 동기는 학교 활동에 대한 동기다. 학교 활동의 동기는 숨겨진 전제다. 영문과 쓴 애들은 영어 활동 많이 했겠지. 영어 동아리 들고 영어 자율 활동하고. 그지? 화학과 간 애들은 화학 수행평가 내고 막 그랬겠죠.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의 동기는 학교 활동의 동기는 숨겨진 전제다. 적게 쓰거나 안 써도 된다. 학교 활동의 동기는 세 문장 이하로 쓰자. 세 문장 이상이면 재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과정이 뭐죠? 과정은 선생님말로 하면 오늘 끝날 때까지 선생님말로 바꿔야 돼요. 심화 탐구 활동이라고 한다. 과정을 뭐라고 한다? 심화 탐구 활동이라고 한다. 몇 개 이상? 최소 2개 이상, 3개 이상 권장. 그 다음에 구체적 결과가 나와야 된다. 구체적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의미까지 나오고 이 학생의 성장 과정인 변화까지 보여주면 된다. 이 5단락의 변주가 자소서의 과정이다. 선생님 통글로 써도 되나? 이걸 하나로 쓰면 안 됩니다. 통글은 저 같은 사람들이 평가자가 저 같은 나이 또래라 통글 안 보입니다. 통글 단락 나누셔야 돼요. 저 노안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단락을 나누시고요. 단락 나누신 다음에 몇 단락 쓴다? 2단락에서 5단락 쓰기로 하면 됩니다. 2단락 쓰기, 3단락, 4단락, 5단락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단락의 변주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텝 1에 스텝 5까지 통글은 안 되고 그러니까 최소 2단락에서 최대 5달러까지 6달러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사과를 슬라이스 치는 거와 똑같아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동기 초고입니다. 원래 동기 이렇게 길게 안 해요. 저는 초고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써갖고 왔습니다. 극단적인 일반고입니다. 인문반이 22명밖에 안 돼요. 1등급 1명 나옵니다. 동기 과정 그래서 학종에 올인하고 있어. 정시를 못 가냐? 못 갑니다. 거의 뭐 이 시골 학교라 거의 수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수시에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네요. 상대평가니까 공책 보여주면 안 되는데 동아시아사 공책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공유하기 시작하면 이상하죠. 공책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학생은 나만의 교재가 우리의 교재가 됐다고 했죠. 무슨 과 썼다? 사회과학계를 쓴 거죠. 사회과학계는 왜 썼느냐? 이 학생의 이 자소가 왜 좋냐면 인문과학이랑 혼자 공부하는 거라면 사회과학은 쉐어하는 거, 공유하는 거거든요.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회과학의 전공적 값이 참 맞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공부하는 즐거움이 생겼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동아시아서 공책 깠으면 국영수도 까야죠. 그래야 성장한 거지. 동아시아 공책만 까면 되나? 그래서 후속 활동, 추 연계 활동으로 이을 때 이 학생은 성장했다고 보는 거죠. 후속 활동과 추 연계 활동을 이을 때 학생이 성장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해볼까? 서울대 사회교육과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에 대해 쓴 애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대요. 이런 과정,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의미, 뿌듯했다. 이거는 1등급이나 하는 짓이야. 이렇게 의미서술어로 인식서술로 끝내는 의미 있었다, 좋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인식서술어로 끝내는 거는 평가하기가 힘들지.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요. 선언하거나 다짐하거나 당위적으로 이렇게 개인 의미서술어로 인식서술로 끝내는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근데 얘가 이렇게 끝냈단 말이야. 봉사활동을 참여했다, 토론했다, 행동의 변화, 후속활동, 추후연계활동으로 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행위서술어 위주로 그 다음에 행동 실천 적용 후속 활동을 이어주면 상당히 글쓰기가 상쾌하고 잠자는 교수님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생각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로 이끌어달라. 의미로 단순 느낌 이건 1등급. 1등급 애들은 자소에 욕만 쓰지 말자. 1등급 애들은 자소 좀 못써 붙어요. 하지만 2등급이 넘어가면 행동 실천 적용 후속 활동 추후 연계 활동을 한번 이어보자. 라는 거죠. 세상은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자고. 이렇게 쓰는 건 1등급 때나 1.0이나 1.2나 하는 짓이야.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실천 적용 행동. 그래서 학교 활동에 일화나 활동이 생겼다.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하루 종일 깨닫는다고. 깨닫는 건 채점할 수가 없어. 어떻게 깨닫는 걸 채점해? 그잖아. 선언하고 다짐하고 깨닫고 당위적으로 쓰는 걸 어떻게 해서 채점해? 후속 활동으로 이어야 채점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학교 활동의 동기가 중요해. 여기서 조심해야 돼.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동기 그건 중요하지만 4번에서 자소서의 전반적인 학교 활동의 동기는 세 문장이 쓰지 말고 중요한 건 의미 변화를 포함한 결론을 임팩트 있게 쓰자. 어떻게 쓰자?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로 쓰자는 거지.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특히 행동의 변화로 행위소수로 한번 끝내보자. 자, 여기까지 1번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소서 2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맥락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1번은 학업 역량이다. 2번은 전공적합성이다. 이렇게 정확히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1번은 좀 학구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쓰는 거라면 2번은 액티비티 활동 위주로 쓴다고 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분야에 강한 열정을 보이는 학생. 어떤 대학은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학은 성장 가능성, 뭐 서강대 성장 가능성이라고 하고 서울대는 전공적합성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어딨냐? 간호학 배워? 신소재공학과 배워? 무기재료 배워? 스칸디나비아 전공적합성이 뭔데? 스칸디나비아 외고도 안 배우는데. 그래서 전공적합성이라는 말은 아무튼 넓게 포괄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 계열적합성, 중대나 고대는 계열적합성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뭐 전형적합성이다. 소프트웨어 전형이다. 뭐 특기자 전형이다. 이렇게 전형적합성을 보기도 하는 거죠. 2번은 이런 전공적합성. 아무튼 넓게라도 이걸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넓게라도 이 전공적합성을 넓고 포괄적으로 본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활동보다는 역량 위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량 위주입니다. 빨간색 알약 드셔야 돼요. 활동의 나열이 아니에요. 자, 문제 풉니다. A하고 B 서로 다른 학생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A와 B 뭐가 문제입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같이 피드백 합시다. 의사소통 합시다. A, B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소개서가 아니에요. 이건 동아리 소개서지. 자기를 소개해야지. 자기 소개서 나온다 해서 자기소개서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소개서 나와야 되죠. 그죠? 이거는 지금 본인의 역할도 없고 동아리 소개서입니다. 자기를 소개해야 됩니다. 본인의 역할, 배우고 느낀 점 안 돼요. 자, 저 A라는 학생은 케냐 모의 유엔 대회에 나가서 케냐 대표로 나가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다음에 이게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내 이름은 용비라는 책을 읽었대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내 이름 용비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 저 모의 유엔대에 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순서는 이렇게 썼어요. 저 학생은.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아무튼 학생부에 써 있는 거죠. 학생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의 유엔 동아리에서 난민에 대해서 토론했다. 이건 7번에 있다고. 그 자율활동 학생부. 팩트지. 학생부는 팩트의 집합체다. 근데 9번에 내 이름 용비라는 책을 읽었다. 이것도 팩트지. 독서죠. 독서. 9번에 이게 팩트가 분절되어 있는 게 뭐다? 학생부지.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뭐다? 이 문제를 더 알고 싶어.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 자소서가 된다는 거죠. 팩트를 스토리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자소서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학생부의 기록 방법은 교사의 평가보다는 교사의 평가를 최소화하고 팩트 위주로 써달라. 행위서술어 위주로 사실 위주로 써달라. 그래서 팩트에 나열이지만 자소서는 스토리로 연계해서 써라. 그래서 팩트를 스토리로 연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소서라고 한다. 그래서 저 노란색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100일장이 아니다. 자소서에 대한 오히려 100일장이 아니다. 학교 활동을 누가 연계하고 연결하고 확장하는 싸움이다. 이 학생은 모의유엔대를 독서로 이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다. 그 다음에 2번 또 보겠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했대요. 역사교육과 갔습니다. 모 대학교 역사교육과 갔어요. 첫 번째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활동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도와주면서 정말 쪽팔린 얘기인데요. 제가 이 학생 활동 2개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3개더라고요. 합격했다고 해서 다시 읽어봤거든요. 3개인 거예요. 그럼 저는 왜 속았을까요? 저도 전문가인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려고 편집해서 그렇지 잘못 읽으면요. 하나처럼 느껴져요.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2개로 읽었어요. 글을 너무 잘 써요. 한국사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데 잘할 것 같아요. 하나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활동 3개를 썼을 경우에는 하나처럼 느껴지는 게 아까 쾌변 얘기 있잖아요. 한 방에 나와야 됩니다. 한 방에 익히는 글이 잘 쓴 글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고만고만한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쓰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 분야잖아. 2번이 간호학과, 서울대 간호학과 간 학생입니다. 영어 활동을 쓴 거죠. 그러니까 간호학과에서 영어 원서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의대나 경영경제뿐만 아니라 간호과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영어가 전공 적합성이고 두 번째 과학 캠프 얘기하면서 과학 캠프 슬쩍 드러내면서 마지막에는 영어 얘기로 끝나요. 간호학과의 영어 전공 적합성을 기가 막히게 잘 드러냈다. 이 학생은 2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3번입니다. 함께할 때 돋보이는 학생이 있다. 함께할 때 돋보이는 학생이 있다. 이거를 인성이라고 한다. 근데 인성을 측정하기 힘드니까 협업, 사회성,
리더십으로 나눠서 평가하면 된다. 협업 사회성 리더십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설명하면 되겠다. 그래서 빨간색 알약 사회성을 먹는 게 낫다. 인성으로 표현하기에는 인성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7살에 부모님 일을 도와줬다고 인성 난 착하다고 쓰면 그 다음엔 분명히 5살, 4살짜리가 나올 겁니다. 착하다고. 이런 건 측정하기 힘들어요. 사회성으로 변환하자. 자, 3번 A, B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죠? 3번 뭐가 문제입니까? A, B 서로 다른 학생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A, B에 지금 자기가 없어요. 친구 얘기, 반 얘기밖에 없어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그냥 반소개서입니다. 이거는 본인에게 써야죠. 3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기 화면 보세요. 실천한 사례라고 돼 있죠. 실천한 사례라고 돼 있죠. 본인의 역할을 써야 된다. 본인의 역할을 써야 된다. 자, 슈퍼그레이트와 스투핏 차이가 뭡니까? 잘 보세요. 슈퍼그레이트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배우고 느낀 점을 강화했다면 스투핏은 소재는 되게 신선하고 괜찮은데 활동을 3개를 쓰다 보니까 배우고 느낀 점을 쓰기 어려웠다. 이거는 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소재의 개수 때문에 떨어졌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3번의 활동의 개수는 맥시멈 몇 개다? 2개다. 활동 개수 얘는 몇 개 썼냐? 3개다. 2개, 3개 대개는 재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때요? 저 빨간색은 제가 첨삭한 겁니다. 이 학생이 성균관대 쓴 학생 같은데 본인의 역할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야 본인의 역할 좀 써봐. 3번은 본인의 역할이 들어가야 돼. 함께한 거 좋아. 함께한 거 좋은데 본인의 역할 써야 돼. 그래서 빨간색이 본인의 역할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함께할 때 돋보이지만 본인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또 볼까요? 이제 리더십으로 쓴 학생 자소서인데요. 학급 회장을 많이 한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정말 직업처럼 반장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막 웃었어요. 거기 난생설화야. 반장을 뭐 나라에서 태어났더라고. 태어날 때부터 반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기 라이온킹 보세요. 심바가 리더십 해체돼서 정글에 버려지잖아요. 아버지 무파사가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본인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봉헌해서 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1학년 때 뭔가 리더십이 문제가 있어야 3학년 때 합격할 수 있다니까. 1학년 때 좀 실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저 빨간색에서 뭔가 리더십이 복원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됐다. 본인의 역할이 보인다. 그죠? 이건 지금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 동아리가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이었죠. 활동 몇 개 썼어? 나눔 하나, 협력 하나, 활동 2개 썼지. 활동 2개 썼는데 2개가 하나처럼 느껴지죠. 2개가 하나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잘 썼단 말이에요. 2개가 하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2개지만 하나처럼 느껴진다고요. 관악부 동아리를 갖고 봉사를 가잖아요. 이렇게 연계되고 분절되지 않아요. 학생부도 분절돼서는 안 되고 자소서도 분절돼서는 안 되고 연계되고 확장하고 적용해야 되는 활동이 2개지만 하나로 느껴지는 이 자소서. 이게 한 방울 익힌다는 거지. 2개를 쓸 거면 저렇게 연계되는 2개가 좋다는 거죠. 2개를 쓴 거지만 하나예요, 이거. 연계되고 확장됐다는 거지. 커넥션 연계된 거예요. 커넥션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AI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협업하면 안 돼요.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협업이.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 건 인간의 협업밖에 없다. 그래서 죽었던 자소서 3번이 변별이 안 됐거든. 변별이 잘 안 됐는데 죽었던 3번이 부활했다. 뭐 때문에 부활했다? AI 때문에 부활했다. 그럼 뭘 써야 되느냐? 협업을 써요. 저 빨간색 밑줄이 협업이야. 협업을 써야 됩니다. 협업. 이공계들은 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협업을 쓰면 매우 좋습니다. 저 빨간색 줄 협업. 협업 과정에 본인의 역할도 녹여냈습니다. 협업을 쓰는 게 매우 좋다. 그죠? 인성보다는 사회성, 그 다음에 협업, 리더십 이런 거 쓰면 되게 좋습니다. 지금 이공계 로봇공학과 쓴 학생인데 협업 아주 좋아요. 4번. 지원 동기가 뚜렷하고 노력 과정이 구체적이다. 이거 바꿔 써도 됩니다. 노력 과정 먼저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동기가 생겼어. 아니면 동기가 뚜렷해. 그 다음에 노력 과정이 생겼어.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4번은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지원 동기를 녹여내야 되는데 주도적이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도적인 애들, 문제 해결하는 애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애들인데 이걸 어떻게 녹여야 된다? 지원 동기와 녹여내야 된다. 자, 찍으세요.
지원 동기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Why? 왜 우리 대학 왔어? 왜 우리 학과야? Why? 왜 이 분야 공부하고 싶어? 노력 과정 How?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요즘은 경쟁률 세다 보니까 How much?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어? 이 지원 동기는 Why? 노력 과정 How? Why? How? Why? How? Why? How? what이 아니야. what은 결론. what이 아니라 Why? How? Why? How? 자, 그래서 what 결론이 아니라 why 우리 대학 왜 왔어? why 우리 학과 왜 왔어? how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했어? how 얼마나 노력했어? 자, 이 학생 사서가 되겠다는 거는 진로희망 보면 딱 알 수 있지. 그지? 진로희망이나 진로활동 보면 알 수 있지. what 결과는 알 수 있는데 뭐가 없어? 뭐가 없죠? 뭐가 없죠? how가 없지. 어떻게 했는지, how 얼마나 했는지 이게 안 보인다고. how가 없다고 지금 how가. why도 없잖아. 왜 사서 되겠다는지 이유도 없어요. 지금 안 된다는 거야. 경북대 수의학과 간 학생인데 여기 보세요. 너 학생답잖아. 이런 고민할 것 같아요. 수의학과 가는 애들은 학생답고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학생답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다는 거. 이런 태도는 지금.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 이거 연세대 것 같아요. 동아리가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로 연결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 학생의 탐구 과정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학업 역량까지 느껴질 수 있죠. 동아리가 상당히 전공 경과성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죠? 예. 고대 경제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넋 놓고 있으면 안 돼. 동아리를 만들든지 클러스터를 듣든지 주문형 강좌를 듣든지 인터넷 특강을 듣든지 그지? 요새 교실 온라인 클러스터를 듣던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극복을 해요. 이렇게 극복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발전 가능성이 뭐야? 문제 해결력 주도적. 이 학생 주도적이잖아요. 문제 해결 과정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4번 문항에 적합한 문항이죠. 고대 4번이 뭐였죠? 지원 동기와 선발하는 이유. 선발하는 이유를 뭘 쓰면 된다고요? 노력 과정 쓰면 된다. 특히 고대는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고대는 인재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인재상을 쓰라고 하는데 저는 고대 첫 번째 인재상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바보지 그거는. 인재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녹여내야지. 그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훌륭한 교수님 아래서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아부하지 말라고.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본인의 구체적인 활동 하우를 더 쓰세요. 그렇게 쓸 바에는 아부하지 말고. 아버지가 고려대 다니고 가족이 고대가 많다. 이건 블라인드 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여기 빨간색, 여기 경영학과 쓴 애야. 자, 여기 메모합시다. 메모. 저 메모지 하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점 기준이 뭐예요? 자기소개서 채점 기준이 뭡니까? 구체적 경험이 나와야 돼요. 구체적 경험이 나와야 됩니다. 1번. 자소서 채점 포인트입니다. 채점 포인트. 채점 포인트. 그 다음에 구체적 결과 넘버 2 구체적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본인의 역할이 나와야 됩니다. 본인의 역할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자소서 채점 포인트입니다. 선언하고 다짐하고 당위적으로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에 채점할 수 없어요. 저는 공군사관학교 지원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당위적으로 쓰는 애들은 채점합니까? 군대 가면 꼭 죽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당위를 채점할 수 없어요. 채점하면 안 되죠. 선언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뽑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뽑으면 안 돼? 당위적으로 쓰거나 선언하거나 다짐하고 쓰지 말고 구체적 경험 쓰고 구체적 결과 쓰고 본인의 역할 쓰라고. 보세요. 입금을 위해 노력으로 2학년 실용경제 시간에 창업 프로젝트를 학생의 가벼운 아이들은 제작 판매했다. 구체적 경험 결과잖아. 법령을 제안했다. 본인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가급적인 결과까지 나오면 때 땡큐. 본인의 역할, 이 세 개가 뭐다? 자소서 채점 포인트, 빨간색 포인트. 자, 또 해봅시다. 지워야 되니까. 자, 좀 지우는 시간에 좀 읽어보시고요. 지우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지우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경제학과야. 자, 채점 포인트 뭐라고? 구체적 경험. 두 번째, 구체적 결과. 세 번째 뭐야? 본인의 역할. 이 세 개가 있어야 뭐가 된다? 채점 포인트. 자, 주제로 실험했다 뭐야?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뭐야? 본인의 역할 제시했다. 행위서술어 위주로 쓴 거지. 행위서술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실험했다. 행위서술어 제시했다. 본인의 역할. 채점 포인트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 자, 따라해 보세요. 채점 포인트 1. 구체적 경험. 2. 구체적 결과. 세 번째 본인의 역할. 이게 채점 포인트라는 거야. 그럼 뭔 안 되는데, 뭔 안 돼. 그럼 채점할 때 뭔 안 돼. 자, 채점 안 되는 거 알려줄게. 채점 안 되는 거 알려주면 되잖아. 채점 안 되는 게 뭐야? 채점 안 되는 거 1. 당위적으로 쓰는 거야. 뭐뭐 해야 된다. 니네 정치인 아니잖아, 학생들. 지금 학생들 지금 유튜브 듣고 있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할 거 있어. 당위적으로 쓰지 말라고. 선언, 최선을 다하겠다. 노벨상을 타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이러지 말라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야. 이건 채점 못 해. 어떻게 쓰였어? 그래서 선생님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라고. 구체화를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이끌라고 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까지 한 거야. 필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4번 문항은 지원 동기 문항이다. 지원 동기는 Y지. 지원 동기는 준비 과정, 노력 과정. 노력 과정이 같은 말이 준비 과정이지 뭐야. 노력 과정은 뭐까지 써야 돼? How. 어떻게 얼마나 준비했는지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치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당위적으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윤리교과서나 뭐 도덕교과서 쓰고 있어? 이건 목숨 바쳐야 돼? 안 된다고 이렇게 쓰지 말라고. 당위적으로 하지 말라고. 당위 안 돼. 여러분 정치인 아니야. 서술어만 바꿔줬는데 훨씬 좋아졌잖아. 참여하고 싶다고. 이렇게 써야지. 목숨 바치겠다고. 목숨을 왜 바쳐? 군대 가서 살아서 와야지. 참여하라고. 노력할 거라고 하면 되는 거지. 서술어 바꾸면 돼. 알겠어? 당위 안 된다고. 당위 안 돼. 뭐뭐 해야겠다. 뭐뭐 해야 할 것이 이렇게 쓰지 말라고 제발. 알겠죠? 4번 쓸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니네 4번에 너무 거창하게 쓴다고. 알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4번까지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소서의 핵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번, 2번, 3번, 4번의 항목별 자소서 쓰기 방법을 설명했고요. 이제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활동 중에서 교과 안에서 이렇게 연계하고 확장하고 심화된 활동이 있다면 땡큐죠. 윤동주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웠다. 국어 시간이네요. 국어 시간에 윤동주에 대해서 배웠다. 윤동주 책 한 번 있고요. 윤동주 관련해서 발표하고요. 토의 토론하고요. 보고서 내고 이렇게 교과 안에서 심화 확장하는 작업. 이런 소재가 있으면 자소서의 소재고 면접의 소재다. 네, 그 다음에 교과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교과 간 연계다. 교과를 넘나드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쓰고 있죠. 간학문적 연계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심리학이면 수학. 왜 심리학이죠? 통계학 배우니까 심리학과에서. 그리고 심리학과에서 이 심리학과 경제가 연결되면 행동경제학이거든요. 이게 그 교과를 넘나드는 거. 특히 교대 같은 경우, 교대는 전교과를 가르치니까 교과 간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과 간 연계가 뭐냐면 1학년 때 배웠던 한국사를 윤동주 국어와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 역사와 국어가 연결되는 거. 이걸 교과 간 연계라고 하는 거죠. 이런 활동이 있다면 땡큐죠. 땡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자소서 면접의 소재는 교과 내 연계와 교과 간 연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심화 탐구 활동을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활동 보시면 채점 포인트가 뭐가 있다? 구체적 경험. 두 번째 구체적 결과. 세 번째 본인의 역할. 이 세 개가 채점 포인트다. 자, 비밀번호 자동 웹사이트를 구상했다. 본인의 역할. 참여했다. 본인의 역할. 진행했다. 구체적 결과. 선정됐다. 구체적 경험 결과.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입니다. 채점할 수 있게 썼다. 잘하겠습니다를 채점할 수는 없어요. 잘합니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믿고 채점합니까? 채점 포인트가 뭐다?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이 지금 빨간색이 채점 포인트였던 겁니다. 구체적 경험, 구체적 결과, 본인의 역할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수업 시간에 뭐가 생겨요? 수업 시간이 포인트예요. 수업 시간 포인트.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겨요. 호기심이 생겨서 호기심을 채점할 수는 있다 없다? 호기심 채점 못해요. 뭘 해야 된다?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 심화탐구 3. 이 심화탐구로 이어야 됩니다. 심화탐구. 심화탐구로 있습니다. 심화탐구 활동을 이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구체적 결과가 나온 거죠. 구체적 결과. 이게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학자예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걸 보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일주일 내내 수업 받잖아요. 동아리 막 30시간씩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고서 막 일주일 50시간씩 써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시작됐다. 그래서 심화탐구를 하고 구체적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써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쓴다? 행동이나 생각이 바뀌었다고 쓰면 돼요. 행동이나 그래서 구체적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었다고 쓰면 되는 거지. 기억하시겠죠? 자, 또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이 스토리텔링 아주 좋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 예,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해야 될 것 같네.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겼어.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런 심화 탐구 활동이 생겼어. 2번. 3번 구체적 경험 결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의미가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그래서 구체적 이런 결과 때문에 의미가 생겼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나 변화를 이끌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소서라고 한다고. 알았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소서라고 한다고. 기억나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합격을 부르는 제재. 계속했죠? 지금 정리학습입니다. 교과 안에서 심화탐구가 돼야 되고 교과를 넘나드는 거지. 교과를 넘나드는 거. 그러니까 교과 안에서 종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교과를 넘나드는 횡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식이 확장되고 심화탐구가 되는 경험을 해야 돼. 이런 애들을 왜 뽑아? 이런 애들은 사고가 전이되고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지. 확산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니까 합격을 부르는 제재가 되는 거야. 합격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제재는 합격을 부른다. 합격을 부르는 소재. 독서 좋죠. 독서 좋은 소재죠. 토의 토론 했다고 하세요. 프레젠테이션 했다고 해서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논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요새 많이 바꿔 쓰니까 실험 실습, 이과는 팀 프로젝트, 협력학습, 스터디, 모둠, PBL, 풀립러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소서의 소재로 좋다고. 자소서의 소재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또 볼까요? 소재로 보면 또 다행히 학생이니까 수행평가, 매체 활용하는 거 좋죠. 근데 요새는 K문구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말로 뭐 인터넷 그 진로 동영상을 봤다는 식으로 바꿔 써야겠지. 동아리 활동, 정규, 창체 동아리, 그다음에 자율 동아리. 자율 활동은 학급 활동 핵심이야. 학급 활동이. 요새는 학급에서 독서 활동, 진로 보고서 활동, 그러니까 학급 활동에서 뭘 했는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교내 대회, 교내 캠프, 방과학교 봉사 활동도 소재로서 아주 좋아. 아주 소재로서 좋지. 아까 K무크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지금 뭐 부천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교과 중점 학교, 과중반은 뭘 강조하면 돼? 수학이나 과학 활동 강조하면 돼. 과타운 같은 경우는 2과목을 8과목이나 배우잖아요. 2과목을 4과목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리하죠. 내가 우리 학교에 경제 과목 개설 안 됐어. 그러면 소인수 주문형 강좌 들었으면 그거 쓰면 돼. 클러스터 요새 뜨고 있고요. 온라인 교실 온닷, 여러분 교실 온닷 이런 거 드는 거 쓰면 되죠. 경기 꿈의 대학, 꿈의 학교 이것도 전공적 합성 선생님학교도 이 거점학교라 경기 꿈의 학교에서 듣는데요. 자기 뭐 간호학과 하면 간호와 관련된 활동 이런 거 하고 있고 인천 꿈두레 같은 게 있죠. 이런 걸 소재로 쓰면 좋다. 불합격 예제는 불합격이야. 반장형. 지는 자기를 소개하지 못하고 뭐야? 반 친구만 소개하는 거야. 교장은 뭐야? 지는 소개하지 못하고 지가 학교만 소개해. 지가 교장이야. 낭만형은 뭐야? 학교 커리큘럼 이런 거 소개하지 못하고 학교 교육과정, 평가 요소, 인재상 측정하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거지. 천우신조형은 우연성 남발이야. 우연성 남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렇죠? 공부 방법형 1번에 절대 안 돼. 근데 교대나 사범대 애들은 공부 방법을 바꿔서 나중에 교사가 돼서 교수학습 방법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대 사범대 유아교육과 특수과 이런 애들은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는 써도 될 것 같아요. 공부 방법형이 써도 되고요. 얘 하나 더 쓰자. 내신 성적이 한 4가 넘어가는 애들은 상도 적고 학교 활동도 적잖아. 그래서 공부 방법 써. 어쩔 수 없어. 공부 방법 쓰되 공부 방법 써도 되는데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탐구했던 거. 그래서 뭘 보여줘야 하냐면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할 수 있는 역량,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보여주면 돼. 그래서 공부 반복 쓸 수밖에 없어. 왜? 소재가 적기 때문에. 공부 습관형, 야자하고 보충 수업에서 뭐가 올라도 이렇게 쓰지 마세요. 지적 호기심이 전제돼 있지 않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평가자들이, 교수님들이.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몰입했다고 제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했다고 쓰지 마세요. 야자했다고 쓰지 마시고요. 호기심이 생겨서 몰입했다. 공부는 쾌락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점수가 아니고 역량을 쓰셔야 됩니다. 1번은 그렇고요. 2번 활동, 나열은 자소서 글쓰기의 천적이다. 전공과 가급적이면 매칭하자. 어떻게? 넓게라도 포괄적으로 매칭하는 게 좋다. 매칭. 반복형. 4번에 쓰이는 거 2번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소재의 빈곤성을 드러내는 결과다.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갈등 중재형. 친구가 갈등하니까 내가 중재해줘. 좀 유치합니다. 유치. 그리고 너무 좀 그래요. 나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친구를 가르치는 거죠. 친구를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죠. 오히려 문제는 나한테 있다고 보세요. 아까 심바처럼, 라이온킹 심바처럼 문제는 내가 있다고 봐야죠. 친구들이 나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러 갔다고 해야 되는 거지. 친구들이 다 나쁘고 나는 그냥 협력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사람은 아니죠. 되게 유치합니다. 되게 건방진 글쓰기예요. 교학상장형. 내가 멘토나 튜터가 돼서 멘티를 가르쳤더니 오히려 더 받은 게 많아? 이거 너무 유치합니다. 지금 요즘 멘토 멘티 없는 학교는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학교 밖 멘토 멘티는 위력적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나 시설단체. 근데 교대 사범대는 선생하겠다는 애들이 멘토 멘티 한 번도 안 하면 선생할 수 없죠. 교대 사범대 애들은 멘토 멘티 해도 돼요. 효녀 심청형. 아까 설명했는데 5살 때부터 엄마 일 도왔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건 좀 뻥에 가깝고요. 심소봉대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볼까요? 거창한 지원 동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대. 아픈 사람을 이렇게 세우겠대. 이건 다른 애들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희 반 녀석이 작년에 인하대 환경공학과를 나와서 세계 미세먼지를 없애겠대. 제가 불렀어요. 교실 먼지나 좀 제거하자고. 너무 거창하게 쓰지 말고 좁히세요. 좁혀요. 글은 좁히는 거예요. 글은 넓게 쓰는 게 아니라 좁혀야 됩니다. 무미 상투적 지원 동기. 아니 안전공학과 쓰는 애들은 왜 맨날 레고나 과학상자만 쓰니? 의대 쓰는 애들은 반드시 자수 4번에서 암 환자가 등장합니다. 죽거나. 이거 안 돼요. 교육과정 단순 나열하지 말고요. 대체 가능한 지원 동기. 건국대 경영학과와 동국대 경영학과 경영학과 쓰는 애들 학과 지원 동기는 비슷하거든요. 이럴 때는 면접이나 자소서 때 대학에 대한 지원 동기를 살짝 녹여내면 그 대학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 좋아요. 대학에 대한 독특한 특징. 그다음에 직업은 10년에 3만 개씩 없어지겠다는데 진로 위주로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진로 위주로 좀 넓게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봤고요. 그래서 결론 쓰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동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하지만 학교 활동에 대한 지원 동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죠. 왜? 숨겨진 전제니까. 이미 학종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다. 이때 결론은 뭘 포함한 거지? 이때 결론은 의미 변화를 포함한 결론인데 아무튼 결론 쓰기에서 행동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라. 뭘 쓰지 말라? 단순 인식서술로 끝내지 말라. 그다음에 지식이 확장됐고 학업 역량이 향상됐다고 써라. 진로 희망이나 지원 동기를 쓸 때 먼 희망 쓰지 말고 지금 희망을 써라. 학생답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것도 신선하더라고. 전공에 대한 내재 동기, 외재 동기 말고 목표 이렇게 써주는 것도. 선생님은 결론 쓰기 방식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의 이면을 써야 된다. 결과 다음에 몇 문장 더 써야 돼? 3문장 이상 더 써야 된다. 의미로, 단순 의미로 끝나지 말고 행동의 변화 또는 생각의 변화 둘 다 쓰면 되지. 내신이 나쁘면 행동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 2개 다 쓰시고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생각의 변화를 쓸 거면 생각이 변한 과정을 좀 자세히 쓰세요. 생각이 변한 과정을. 내신 1점대가 아니면 좀 이렇게 결론 쓰기 방식 해주고요. 숫자, 수학이 3으로 올랐다 5에서. 그럼 어때? 숫자를 풀이해야지. 수학 3이 뭐라고 그래. 수학 3으로 올라서 수학이 좋아졌고 전공적 합성이 생겼고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야지. 선언하지 말라니까. 저는 1등급입니다. 뭐 소돼지야. 1등급이라고 하게. 이렇게 선언하지 말고 영역을 좀 저는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저는 학생이 임원이나 학급 임원 했던 얘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저는 변호사로서 역량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쓰기보다는 오히려 자치법정이나 이런 활동했던 걸 쓰면 변호사 역량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유치원 교사로서 역량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잘난 체 하지 말고 오히려 아이들하고 놀아줬던 얘기, 멘토멘티한 얘기 쓰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자. 저는 1등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색종이 접기 잘합니다라는 초등학생 글쓰기하고 뭐가 달라? 저는 1등급입니다. 저는 색종이 접기 잘합니다. 이 문장 차이가 뭐니? 똑같지? 1등급 쓰지 말라니까 그 농담 우스갯소리 농담이 있잖아. 1등급 쓰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써왔어? 전체 1등이 제 앞에 아무도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써왔대잖아. 다짐하지 말고 구체적인 하우를 쓰잖아. 하우. 다짐이나 선으로 끝내면 안 돼. 다시 정리해보자 얘들아. 다시 정리. 제일 안 되는 게 이 세 개인 것 같아. 결론 쓰기 방식에서 안 되는 거 첫 번째. 당위적으로 쓰는 거지. 뭐뭐 해야겠다. 뭐뭐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선언하거나 다짐하는 거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100점이고 노력하겠다는 건 70점이야? 안 돼. 결론 쓰기 방식 안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어요? 결론 쓰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결론 쓰기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자소서 면접하고 다니지 말자고.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자소서 최대 2명의 어른에게 학교에 1명, 가족에게 1명 보이면 돼요. 자소서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공이 많으면. 유사도 조심해야 돼요. 작년에 1200명 이상이 떨어졌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는 좀 이제 반드시 바로 시작해야 돼요.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기간이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일회성 단기간 활동 의미 부여하면 안 돼요. SNS에 뭐 올렸다? 그건 교육활동이 아니야. 적어도 한 2개월 이상은 지속적으로 해야 교육활동이지. 유의사항, 서울시립대, 학과별 인지상 쓰라고. 제출기한이 오늘 6시인지 저녁 12시인지 체크하라고. 유의사항 제출기한 굉장히 이건 면접에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응? 육사 같은 경우 보니까 거기서 직접 타자를 치게 돼 있다. 복붙이 안 돼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자소서 4번 쓰는 애들은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고대 쓰고 성대 서강대 이렇게 뭐 시립대까지 6개 썼다. 그러면 6개 문항이 4번이 다 다르다니까. 4번이 블랙홀이야. 각 문항에 요구하는 질문에 답변했는가? 1번, 4번 설명했어요. 지원대학 이름 정확히 써야 돼요. 서울대인데 서울시립대였으면 안 되겠죠? 명칭 정확히 쓰시고요. 그죠?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우리말 배움터 여기가 맞춤법 띄어쓰기 비문 다 잡아줍니다. 이거 그냥 하면 돼요. 선생님들이 야간에 니네 맞춤법 띄어쓰기 봐줘야 되겠니? 애들 1대1 담임도 아니고 한 30명씩을 봐야 되는데 본인이 뭐 한다? 한다. 중복된 내용 문구 있으면 안 되겠지. 이건 소재가 빈곤한 걸 드러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는 굉장히 활달하다고 써 있는데 학생부에 내성적이라고 써 있어. 그럼 정반대잖아. 안 되고 논리적으로 평가를 설득할 수 있나? 의심나면 다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기간이 너무 짧아. 정말 이번 자소서 대란이 날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좀 기말고사 끝나고는 그날 저녁부터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너의 학업 역량을 보여줘. 1번. 너의 전공적 합성을 보여줘. 2번. 너의 사회성, 리더십, 협업 능력을 보여줘. 3번. 너의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 4번. 한 거 정리합니다. 1번을 뭐라고 한다? 학업 역량, 학업 능력, 탐구 영역. 극단적으로 말하면 학업 성취도를 보는 학교도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전공적 합성, 성장 가능성, 계열적 합성, 전형적 합성이다. 고대는 뭐 아예 계열적 합성이라는 거 만들었더라고요. 네, 중앙대 이런데. 자, 2번. 1번은 좀 학구적으로 학자처럼 쓰시고 2번은 액티비티, 활동 위주로 좀 써라. 3번 인성협업, 사회성, 리더십. 4번은 뭐와 연계해 쓰는 거야? 지원, 동기. 지원, 동기하고 짝꿍이 누구야? 지원, 동기, 짝꿍은 노력과정, 준비과정. 노력과정, 준비과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무슨 알약 먹어야 되지? 파란색 알약 먹으면 안 되고 1번은 학업이란 알약, 2번은 역량이란 알약, 3번은 사회성 협업 리더십 알약. Why? 우리 대학 왜 왔어? How? Why? 우리 대학 왜 왔어? 우리 학과 왜 왔어? How? 어떻게 노력했어? 얼마나 노력했어? 빨간색 알약을 드시기 바라고요. 자소서는 제2의 학생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있는 내용 복부담 안 되지. 자소서는 평가자에게 나를 소개하는 한편 평가자가 학생부에 있는 나의 장점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학생부에서 중요하지만 여기서부터 포인트. 간과하기 쉬운 내용에 부연설명도 반드시 덧붙입니다. 많은 서류를 평가하는 평가자가 나의 역량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씁니다. 자소서가 단독으로 존재하면 일도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자소서가 지우고 다시 쓸게. 자소서가 여기 자소서 이거 학생부야. 자소서가 학생부로 가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니까 중요한 거야. 학생부는 뭐라고? 분절된 팩트의 결합이기 때문에 읽기가 사정관 50시간 연수받고 학생부 읽기가 힘들다. 하지만 자소서는 이런 분절된 팩트를 연계하고 확장해준다, 적용해준다. 그래서 자소서는 스토리텔링 기능이 있다라고 말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론 활동 쓰라고. 수업, 독서, 매체, 팀 조별 과제, 발표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아. 왜? 이건 대학의 수업 과정이잖아. 대학의 수업 과정. 이런 걸 잘하는 애들을 뽑고 싶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을 잘하는 애들은 대학교 와서 수업을 잘 따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자소서에 쓰라고. 이런 활동을 좋아해, 대학들이. 그래서 자소서 정리하자 이제 끝나는 과정이니까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생겼어. 호기심 채점해 안 해?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화탐구 1, 심화탐구 2, 심화탐구 3. 보통 3개 정도 쓴다. 이렇게 3개, 4개 정도 쓰고 심화탐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늘어나? 지식이 확장돼. 학업 역량이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어. 이런 3단계 구조야. 수업시간 호기심이 생겼어. 1. 그래서 심화탐구 해. 2. 그래서 지식이 확장되고 학업 역량이 늘어나서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어. 이 3단 구조예요. 3단 구조. 이런 3단 구조입니다. 너무 간단해. 학원 왜 다니니? 수업 시간에 호기심 생겨서 심화탐구를 여러 개 했더니 지식이 확장되고 학업 역량이 늘어나서 생각이나 행동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생각이나 행동, 행위소수로 위주로 써주면 좋다고 했지. 내가 1점대가 아니면 좀 행위소수로 위주로 써달라. 지식이나 학업 역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단계별 구조만 익혀놓으면 된다는 거지. 단계별 구조만 익혀두자. 자기소개서 평가자가 있고 싶으면 글을 쓰는 겁니다. 기계공학과인데 생명력이 쓰면 안 되죠. 기계공학과에서 생명 1초도 안 배우는데. 그죠? 면접은 평가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면접을 할 때 야, 네가 쓰고 싶은 거 써. 네가 하고 싶은 말 해. 이건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이건. 평가자 위주의 글쓰기, 평가자 위주의 말하기입니다. 학교 활동을 연계하세요. 연계라는 말 오늘 100번도 더 하네. 연계, 커넥션. 그죠? 커넥션. 그다음에 이런 걸 관통해야 돼요. 항목을 관통, 이 유리를 관통해야 돼. 관통. 연계로 관통, 스토리로 관통. 알았어요? 스토리로 관통이야. 스토리. 그래서 연계해서 관통해야 돼, 이 유리를. 나는 진짜 역량이 뛰어나. 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땡이지. 기록해야지. 마지막 3학년 1학기 마지막까지 기록으로 연계하세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교과와 교과끼리, 아니면 교과와 비교과끼리, 아니면 교과와 비교과끼리 연계하세요. 학년 내 교과와 교과끼리, 학년 내 교과와 교과 연계 활동끼리, 아니면 활동과 활동끼리, 학년 간에 1학년 때 거를 3학년 때 거의 교과로, 아니면 1학년 때 교과를 3학년 때 활동으로 연계, 확장, 적용. 이런 말이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연결고리라고 할까? 연결고리 찾으라고. 연계가 어려워요? 연결고리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결고리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연결고리. 끝이. 제가 오늘 면접하고 자소 설명했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부는 뭐라고요? 사실에 분절된 집합체다. 학생부는 사실, 팩트에 선생님들이 쓰는 팩트의 집합체다. 여러 명의 공동 상호 주관성에서 쓰는 분절된 사실의 집합체다. 그러면 그 분절된 사실들을 해석하는 걸 뭐다? 그런 분절된 사실들을 독해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소서하고 면접이라고 한다. 분절된 팩트를 번역해주는 기능,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기능을 뭐라고 한다? 자소서하고 면접이라고 한다. 연계하시고 확장하시고 적용하시고 연결고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처럼 쓰지 말자고, 얘들아.
막 진짜 중세 기사들이 중세 영주 앞에 맹세하듯이 무릎 꿇고 맹세하듯이 뽑아주면 막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쓰지 말자고. 고양이처럼 쓰지 마세요. 4년 남학생은 군대까지 6년 이상을 봐야 됩니다. 고양이처럼 쓰면 뽑지 않아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호랑이처럼 쓰라. 호랑이처럼 쓰거나 말하세요. 담대하게 쓰고 말하세요. 담대하게 쓰고 말하는. 담대하게 좀 그렇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하나 더 붙이자. 다시. 차분하고 담대하게 자소서와 면접을 맞닥뜨리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신 있게 쓰시고 자신 있게 말하세요. 화이팅!